안녕하십니까. 이계하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데브옵스 툴체인의 이해입니다. 오픈소스를 활용한 데브옵스 툴체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레거시, 기존의 오픈소스 툴을 활용한 오픈소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존 환경은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클라우드 환경은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툴체인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용어 설명들, 그리고 여기 나온 메이븐, 넥서스, 깃 등 여러 가지의 흔히 많이 쓰는 오픈소스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환경, 레거시라고 하는 기존의 환경들. 기존 환경은 어떻게 보시면 클라우드 환경과 다른 예전부터 사용했던 환경을 레거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환경 구성을 어떻게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요즘 많이 대세가 되는 클라우드 환경. 클라우드 환경 중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브옵스 툴체인이라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데브옵스 툴체인을 구성하는지, 어떤 요소들로 구성하는지, 왜 도커를 써야 되면 왜 쿠버네티스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그 마이크로 서비스의 성숙도 모델인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런 환경들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런 오픈소스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데브옵스에 대한 그런 환경 이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일단 기존에 또 SK에서 그 클라우드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었고요. 이제 하나 시스템에 넘어와서 H케이스라는 클라우드 환경의 쿠버네티스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데브옵스 툴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데브옵스라는 것과 데브옵스 툴체인으로 크게 뭐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데브옵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발과 운영,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의 합성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데브옵스, 그 애자일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데브옵스는 개발팀과 운영팀이 합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문화를 도울 수 있는 게 데브옵스 툴체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브옵스 툴체인은 데브옵스 문화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뭐 방법론,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뭐 기획, 개발, 빌드, 테스트, 배포, 뭐 모니터링, 산출물, 난리지 베이스 등 여러 가지를 하나를 묶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툴을 이용해서 그런 데브옵스 문화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보고, 물론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이제 개발이나 그런 걸 좀 안 해보신 분, 특히 자바 개발이나 그런 걸 좀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새로운 용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좀 익힐 수 있고, 이런 건 어떻게 쓰는 건지, 결국은 이런 툴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툴체인을 만들고, 그런 툴체인을 이용해서 데브옵스라는 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툴을 먼저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븐 같은 경우에는 자바를 이용한 프로젝트로서 이게 자바를 이용한 빌드 도구입니다. 기존에는 엔트가 있었고 엔트에 대한 그런 생산성이나 그런 거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메이븐을 만들었고요. 메이븐을 활용하면서 넥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메이븐은 라이브러리 관리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라이브러리 관리를 적극적으로 넥서스를 통해서 그런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도 뒤에 보시면 뒤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같은 내용이 계속 언급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쓰는지 그거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대한 설명들을 보면서 그에 대한 그 툴들을 익히고 그 툴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it 같은 경우에도 Git은 여러 가지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서 요즘 되게 많이 쓰는데, 그리고 요즘 되게 많이 쓰고 기세에 대해서 또 뭐 익숙하신 분들은 기술 금방 그냥 쓰면 되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세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CM 매니저라고 이제 형상 관리
웹 베이스로 형상 관리를 지원해 주는 툴인데, 이 툴 같은 경우에는 SVN, Git, 머큐리얼 서버를 같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툴로 돼 있어서, 요것은 이제 레거시 환경 쪽에 제가 적용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그런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내가 꼭 Git을 쓰든지 아니면 SVN을 쓰든지 머큐리얼을 쓰든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합하고 그거에 대한 툴을 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툴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긴 한데, 장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장표의 모든 걸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게 한 120장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표를 나중에 향후 봐서 본인들이 이거는 좀 괜찮다, 이걸 좀 도입하면 괜찮다, 그런 것들을 좀 취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젠킨슨인데, 젠킨슨은 결국은 지속적 통합 빌드해 주는 팀입니다. CI/CD의 기본적인 핵심이 젠킨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젠킨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툴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젠킨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브옵스 나오면서 또 품질이 또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품질을 따지는 소나큐브. 소나큐브는 정적 코드 분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정적 코드 분석을 해주는데, 이 소나큐브 자체가 여러 가지의 코드 인스펙션 툴들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나큐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소나큐브를 어떻게 화면이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스카우터가 보이는데, 스카우터는 APM하고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입니다. 즉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이런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그런 취약점이라든가 에러 사항을 바로 실시간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입니다. 네. 예. 뒤로. 네. 일단 메이븐 같은 경우에는, 메이븐을 설명드리면, 일단 기존의 빌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드를 해주는 툴인데, 의존성 관리, 뭐 프로젝트도 의존성 관리를 해주고 라이브러리도 의존성 관리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아키텍처는 여기 보시면 폼.xml이라는 XML 파일 하나로 그런 모든 것이 폼.xml 파일 하나로 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 뭐 의존성 관리라든가 플러그인이라든가 모든 걸 여기서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이런 라이브러리 관리를 저장소, 로컬이라든가 원격 저장을 통해서 자바에서 쓰는 라이브러리들을 여기서 다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디렉토리 구성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src 메인이라는 빌드 배포 대상, 즉 이제 자르 파일로 배포할 때는 이런 src 메인이라는 곳으로 배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와르 파일로 배포할 때는 웹 app까지 포함해서 배포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되고, 테스트 코드는 src 테스트, 즉 이것은 소스 코드가 배포할 소스 코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소스 코드랑 디렉토리 자체를 나눠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빌드하게 되면 빌드 과정을 타겟이라는 디렉토리로 따로 빼서 빌드하는 배포 대상을 따로 이렇게 빼서 그렇게 즉 구분질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설명드린 이유는, 메이븐을 모르시는 분이 처음 메이븐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븐에는 라이프 사이클도 여러 가지 이 순서대인 라이프 사이클로 진행하고, 이 중간에 에러가 나면 예를 들어서 테스트에서 에러가 나면 뒤에 패키징이 안 되는 것처럼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순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옆에 보시면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결국 이 생명지 컴파일은 컴파일하는 플러그인이 있고, 테스트는 테스트하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즉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돌아가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 사이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격 레파지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레파지토리가 있고요. 원격에서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원격에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그 라이브를 통해서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패키징하는 그런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격 저장소가 있고요. 로컬 저장소가 있습니다. 원격 저장소는 결국은 인터넷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로컬에 있는
그 넥서스라는 그 저장소도 때로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저장소 자체가 내가 사용하는 그 원격 로컬 저장소로 파일이 복사되는 거거든요. 복사해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저장소 개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저장소와 개념의 그런 거를 폼.xml이라는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설명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아키팩트 다운로드나 원격 뭐 레파지토리, 로컬 레파지토리 여기에서 나오는 원격 레파지토리 라이브러리를 로컬 레파지토리로 다운받아 쓴다. 그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브 뭐 레파지토리 구성 자체도 이렇게 원격에 있는 내용을 아래로 그 로컬 레파지토리로 다운받아 쓴다.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런 폼.xml 파일 자체도 XML 파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은영성 관리나 그런 거 파일 하나 다 관리하고 있다. 그런 거에서 어떤 구조로 관리되어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구성 항목도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구성 항목이 돼 있어서 어쨌든 이 전체적인 구성 항목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계속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보여드리는 내용 자체가 결국은 이제 데브옵스 툴체인을 이용해서 빌드나 배포를 할 때 이런 빌드 툴을 이용해 가지고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배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빌드 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국은 이 데브옵스 툴체인 자체를 만들기가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툴 자체에 대한 오픈소스를 계속 좀 설명드리고 있고 있습니다. 예,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런 라이브러리,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펜던시의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그다음 버전 이런 식으로 정해놔서 그런 걸 여기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다운받아 쓸 수 있고요. 은용성 스콥 자체도 컴파일, 뭐 프로바이드, 런타임처럼 필요한 내용을 받아서 이게 빌드하고 배포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존성 관리 스콥도 기본적으로 의존성 관리 스콥을 내가 특정 스콥을 정해서 쓸 수 있고요. 특정 스콥 정하지 않으면 컴파일 그 스콥으로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컴파일하고 패키징할 때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버전 관리도 이제 스냅샷 버전을 쓰게 되면 스냅샷 버전은 항상 최신 버전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내 프로젝트 자체에서 바뀌는 라이브러리들은 스냅샷 버전을 정한 다음에 그 항상 최신 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정 자체가 이런 데브옵스 툴체인의 일원으로서 이런 개념이라든가 그런 걸 좀 알아야 이게 스냅샷 버전이면 항상 버전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브는 지원하는 내용도 비슷하고요. 프로파일도 이런 프로파일은 기존에 있던 뭐 로컬 프로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데브옵스 디벨로퍼 프로파일 그다음에 뭐 그 PRO 이게 그 프로덕션 프로파일 그래서 운영에 쓰는 내용이랑 개발에 쓰는 내용이랑 로컬에 쓰는 내용 분리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 분리해서 쓰겠다는 의미는 로컬에서 붙는 DB는 이쪽으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운영해서 쓰는 DB는 다른 쪽으로 설정하고 그거를 한 소스 안에서 프로파일로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프링이나 그쪽도 프로파일 쓸 수 있지만 스프링을 쓰지 않는 프로젝트라도 매입을 이용해서 이렇게 프로파일로 그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파일 조건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 쓸 수가 있고요. 메이븐 자체도 이제 그래들도 빌드 툴이고 메이븐도 빌드 툴이지만 이제 멀티 프로젝트를 나눠서 이런 프로젝트 자체를 하나의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부모 프로젝트가 잡아서 한 번에 빌드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거 MSA,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 그런 프로젝트를 나눠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잘게 쪼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하나 묶어서 쓸 때 많이 쓸 때 그런 멀티 프로젝트로 많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구성해서 지금 많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나 그런 것도 한 번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통합 뭐 빌드하고 그런 것도 이렇게 빌드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는 거 있고요. 여기 나온 넥서스. 이제 메이븐을 쓰시는 분들은 메이븐은 대부분 많이 알 수 있는데 넥서스 같은 경우에 많이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넥서스는 이제 메이븐이나 그레이드를 쓰게 되면 넥서스는 꼭 뭐 반드시 필수사항은 아닌데 이걸 쓰라고 굉장히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권장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은 넥서스 쓰게 되면 이제 왼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내부 저장소가 없는 넥서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걸 다 인터넷을 다운받아 써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크거나 많게 되면 처음에 프로젝트 생성할 때
라이브러리를 수백 개의 라이브러리를 다 받을 때 어떤 라이브러리들은 네트워크 상태나 그런 것 때문에 에러가 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넥서스나 그런 환경이 구성됐을 때 그런 환경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자르파이나 그런 내부 라이브러리를 내가 넥서스로 배포해서 그러니까 공통팀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를 넥서스에 배포하고 사용자가 그 넥서스에 배포했던 라이브러리를 받아다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이븐이나 그레이드를 사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넥서스를 꼭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넥서스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운받아서 실행하면 요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이런 화면 나올 거고, 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넥서스 2랑 3 버전이 나눠지는데 요즘 대부분 많이 3를 쓰고 있긴 한데 2랑 3의 차이점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 뭐 도커라든가 npm 같이 넥서스 3에서 더 많은 거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도커에 대한 결국 그 도커에 대한 이미지 레지스트리, 그러니까 도커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넥서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 넥서스 2보다 넥서스 3를 쓰시는 거를 더 권장드리고 있고요. 뭐 실행할 때 기본적인 뭐 로그인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설정할 게 있고요. 그리고 넥서스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뭐 그룹, 호스트, 프록시, 버추얼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호스트 유형도 뭐 서든 파티, 릴리지, 스냅잡. 그러니까 호스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스티드는 내가 라이브러리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그쪽에 직접 배포할 때 쓰는 게 호스티드가 되겠고요.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원해지고 있는 넥서스 라이브러리를 연계해서 쓸 때, 이 프록시 같은 경우에 넥서스 자체를 프록시 서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방화벽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모든 개발자가 인터넷이나 여러 환경을 열릴 수 없을 때 넥서스 하나를 집중해 가지고 넥서스에 있는 방화벽을 다 열고 그 방화벽 통해서 나는 넥서스에는 접근할 수 있고 넥서스에는 방화벽을 더 집중해서 열 수 있으면 결국은 한쪽에서 다 열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이 되고 그 보안에 또 약간 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넥서스를 항상 권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넥서스 관리할 때도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내가 필요한 파일이나 그런 거를 따로 이렇게 업로드도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업로드 관련된 설정을 이렇게 넣어서 업로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메이븐을 통해서 넥서스 이렇게 배포도 할 수 있거든요. 배포 설정을 하면 직접 그러니까 메이븐을 통해서 넥서스 라이브를 서버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t 같은 경우에는 Git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Git 관련된 간단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VN하고 Git하고 가장 다른 점은 SVN은 중앙 집중식, 즉 서버가 한 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서버에 붙어서 모든 걸 받고 거기 서버에 배포하는 식인데 Git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분산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체에 Git이 있고 그다음에 리포지토리, 옛날에 SVN에서 쓰는 중앙 서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서버 그런 역할을 리모트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리모트 서버가 예전에 그 SVN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설정도 이렇게 분산한 경우 됐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만 SVN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따졌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더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많이 기터브나 그런 것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배포해보고 간단하게 쓸 수 있다면 깃 자체도 이제 클라우드나 그쪽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깃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화면들이 이제 다 깃을 어떻게 만들고 배포하고 그다음에 저장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개념들은 한 번씩 장표를 보시고 이거 뭐 지금 난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보고 어떤 개념인지 한번 익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런 파일 상태도 관리할 수 있고요. 이런 상태들 여기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이런 거구나 이렇게 관리하고 그래서 이런 깃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로컬에서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좀 이제 많이 나와서 이거는 빠르게 좀 넘어갈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내용들 자체는 지속적인 통합에 대한 아키텍처인데요. 결국은 지금 로컬에 있는 환경, 이게 기존에 있던 레거시 환경도 이거랑 유사한 환경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오픈소스인 젠킨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젠킨슨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허드슨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젠킨슨입니다. 예전에는 허드슨이 있었고 이 허드슨을 이제 젠킨슨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왜 바뀌었냐고 말씀드리냐면 허드슨은 더 이상 이게 릴리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드슨 쓰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허드슨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는 이제 젠킨슨을 쓰기 때문에 젠킨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CI 서버,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죠. 지속적인 통합을 할 수 있고 밸브하고 배포하고 빌드할 수 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 굉장히 쉬운 뭐 설치나 배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화면처럼 UI를 통해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고 플러그인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확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기능 이렇게 보시면 뭐 폴링이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배지나 그런 걸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적 분석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정적 분석 도구는 이제 소스 코드를 가지고 분석해 주는 툴입니다. 분석할 때 내가 필요한 룰을 넣어서 분석해 주는 거고요. 개발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소스 코드 품질이 점점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에 대한 정형화된 이게 그런 룰에 대해서 정확에 대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통해서 내가 취약점이라든가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중복되어 있는 소스 코드라든가 그런 걸 확인해 가지고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이런 툴 자체는 뭐 주석 작전 수준이나 뭐 코딩 표준 여부 그런 것도 여러 개의 룰을 정하려면 그 룰에 따라 다 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치화가 돼서 볼 수 있고요. 뭐 단위 테스트나 그런 것도 진행할 수 있고 되게 굉장히 많은 유명한 인스펙션 툴 자체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돌릴 수가 있다는 곧 소나큐브에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플러그인들을 갖고 오고 플러그인에 대해 설정을 해서 내가 어떤 설정에 따라서 이 플러그인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 자체를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한 번만 설정하면 그 프로젝트 내내 계속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유용도가 굉장히 높은 툴이 되겠습니다. 소드 분석할 때도 이제 메이븐을 통해 가지고 이게 메이븐 플러그인도 있거든요. 메이븐 플러그인을 통해서 그 소나큐브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관련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대시보드나 그런 지표를 통해서 뭐 크기는 어떻고 주소가 얼마큼 썼고 테스트 커버리지는 어떻고 룰 위반 정보는 어떻게 돼 있다. 그런 걸 이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툴 자체를 도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이런 툴을 한번 도입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우리의 소스의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고 어떤 그 개선 사항이 있는지 이런 툴을 통해서 한번 그런 개선 사항을 한번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 환경 같은 경우에는 7.0 기준으로 봤을 때는 JDK 8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DB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웹 브라우저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하고 기본적으로 인베이디드 DB를 쓰고 있는데 인베이디드 DB 자체는 메이저 업그레이드나 그냥 소프트웨어 자체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기본은 간단하게 테스트할 때는 그냥 기존에 있던 설정들을 쓰시고 그리고 이걸 좀 지속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런 프로덕션 레벨로 가실 거면 DB를 외부 DB를 연결해서 쓰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행할 때 나오는 그런 화면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DB 설정하는 부분도 여기 참고해 보시면 간단하게 어떻게 설정하는지 관련된 내용이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메이븐 이용할 때는 메이븐의 이건 플러그인 이용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나 메이븐 플러그인. 즉 그 메이븐에서 실행할 때 메이븐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소나큐브에 내 소스 코드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정 자체가 모두 이런 툴 체인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젠킨스에서 이런 설정을 통해서 메이븐에서 컴파일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메이븐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소나큐브로 넘어가서 분석을 하고 나중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그인도 이런 그 이클립스에서 소나큐브를 바로 이클립스와 소나큐브랑 유사한 소나린트라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있거든요. 그 플러그인을 실행할 때 어떻게 쓰는지 그런 그 웨이브에서 그러니까 그
이클립스를 통해서 메이븐 플러그인을 활용해 가지고 쓸 때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메이븐 플러그인 자체가 JDK 1.8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쓰는 이클립스 자체가 JDK 1.8이 아니고 그 이하 버전이다 하시면 저런 설정을 통해서 에러가 나지 않도록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메이븐 플러그인을 통해서 실행하면 어떻게 실행된다라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나닌트라고 이클립스 플러그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나 큐브랑 유사한 화면으로 해서 이걸 보시면 실시간으로 파일 열거나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소나닌트 자체는 이클립스도 있고 이클립스도 있고 인텔리지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ID 툴에서 지원해주는 플러그인 때문에, 그런 플러그인이 있다면 한 번씩 깔아서 내가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 그런 소스들을 실시간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정하는 부분 여기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APM 같은 경우에는 APM 자체는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바 기반의, 지금 스카우터 기반을 말씀드린 이런 자바 기반이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툴이거든요. 모니터링 할 때 뭐 부하량, 접속량, 뭐 장애, 통계, 분석 등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APM이 없다면, 해당 운영하는 시스템이 APM이 없다면 오픈소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APM을 꼭 도입하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APM이 어떤 게 좋냐면, 일단 스카우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오픈 소스고요. 모니터링 대상은 자바 기반은 거의 다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에이전트를 심어서 컬렉터로 내용을 수집하고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로 접속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볼 수 있겠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스레드가 실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실행되는 클릭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보신 자체가 이제 스레드 자체가 계속적으로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 쌓인다 그러면 뭔가 어디선가 부하가 계속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서버 자체에 그런 장애 포인트나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애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엑스뷰 화면인데, 이런 화면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되는지, 어떤 쿼리가 실행되는지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에러를 감지하기 전에 운영자가 미리 그걸 봐서 그런 걸 사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DB나 그런 거 어떻게 호출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DB 어떤 테이블들을 호출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나중에 모이면 하루에 한 번씩이나 뭐 그런 식으로 통계를 내서 어떤 에러들이 있는지, 뭐 느린 커리가 있는지, 뭐 누락된 표현식이 있는지, 똑같은 PK에 오류가 나고 있는지, 그런 커리 자체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서 보면 관련된 아래에, 지금 저희가 업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다 음영 처리를 하긴 했지만 여기에 쿼리가 나오거든요. 쿼리가 나서 그 쿼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쿼리를 날려보면, DB적으로 날려면 뭔가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장애 포인트로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거시 데브옵스 툴체인은 사용자가 빌드 툴을 통해서, 빌드 도구죠. 메이븐이나 그레이드 빌드 툴을 통해서 형상관리 서버에 소스를 반영을 하고, 형상관리 서버는 웹훅, 즉 해당 특정 URL을 CI 서버, 젠킨슨이나 여러 가지 CI 서버로 관련된 내용을 던지고, CI 서버에서는 형상관리 서버에 배포된 내용 소스를 받아서 자동으로 빌드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소스 코드도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코드 익스프레션 돌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빌드해서 그런 배포 가능한 수준의 파일로 묶으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소나큐브, 즉 품질 진단 도구에서 형상 소스에 대한 품질을 검사하고요. 그리고 검사를 하고 나서
형상 관리에서 받아온 소스에서 즉 배포 가능한 그 배포 가능한 소스를 만들면서 그 소스를 운영 서버나 개발 서버로 배포를 하고 배포한 내용을 APM을 통해서 사용자가 다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체계 자체가 DevOps 툴체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는 화면 자체가 기존에 제가 이거는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만든 DevOps 툴체인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기존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전체적인 DevOps 툴체인 자체를 일종의 다 한 디렉토리 안에 다 넣어서 클릭만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포트별로 다 나눠서 여러 가지 툴체인을 다 넣어서 이렇게 넣고 관련된 설정 파일이나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런 설정 파일은 여기 있다. 그런 내용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행 파일만 실행할 수 있도록 결국 배치 파일만 윈도우 기반으로 배치 파일만 실행하면 바로 그 해당 툴이 떠가지고 바로바로 접속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예전에 만들어 봤었고요. 그런 툴체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SVL이나 Git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또 동일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젠킨스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젠킨스 파일 통해서 그 넥서스의 프로키 서버를 구성해서 내가 기존에 했던 그 대표적인 센트럴 레파지토리, 즉 우리 중앙 레파지토리가 아닌 다른 레파지토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연계해가지고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 형상관리 자체도 Git하고 SVN 두 개 다 형상관리 그 레파이토를 두 개 만들어서 두 개 다 운영을 해서 두 개 다 운영하고 그 프로젝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두 개에 대한 젠킨스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소나큐브를 돌릴 수 있도록 해서 돌려서 그 관련되어 있는 결과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자동화 시키고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젠킨스 그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 통해서 똑같은 서버를 이것도 배포해보고 저것도 배포하고 내용 자체를 바꿔서 제대로 배포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체로 보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이런 전체적인 DevOps 툴체인, 기존에 있던 DevOps 툴체인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이 DevOps 툴체인을 하는 목적 자체는 DevOps 문화를 얼마나 적용시킬 수 있는지, 즉 이렇게 자동적으로 빌드 파이프라인 만들고 배포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이런 오픈소스를 이용하던 사용소스 예정은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자동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형상관리 소스만 배포하면 나머지는 다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배포까지. 자동화시켜서 그 과정에서 그 소스 코드부터 분실하고 원하는 곳에 배포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자동화 시켜 놓으면 결국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만들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은 레거시 환경은 제가 이렇게 기존에 만들었던 환경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하나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명명 지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브옵스 툴체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빌드 자체는 메이븐을 썼지만 여기는 빌드 도구를 썼지만 그레디인지 메이븐인지 어떤 걸 쓰든 상관없이 그렇게 배포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넥서스 자체는 라이브러리 관련된 형상관리 서버를 쓰지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클라우드 관련된 도커 이미지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도커 이미지 레지스트리도 따로 쓰도록 돼 있고요. 이런 코드는 아까 전에는 그 SVN 매니저 썼지만 여기서는 이제 Git이라고 GitHub랑 유사한 Git 관련된 걸 썼고, 그리고 이제 XWK라고 컨플런스랑 유사한 사용자 공유 하는 그런 것도 썼고요. 그 다음에 뭐 도커, 쿠버네티스 그런 것도 썼고, 메타모스트라는 것도 써서 이게 계정 슬랙이랑 되게 유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랙이랑 API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관련된 배포라든가 그런 것들 알람을 쓸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만들었고, CI/CD는 젠킨스를 썼고, 그 다음에 테스트나 그런 품질 도구는 소나큐브를 썼습니다. 근데 모니터링이나 그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그 프로메테우스로 내용을 수집하고 그래프 하나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만들었고요. 기존의 화면인데 여기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기존에는 도커 이미지 도커에 대한 이미지 저장소 자체를 넥서스로 썼는데 넥서스 버전 하버로 이미지 저장소 쓰고 넥서스는 이제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용도만 지금 쓸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카우터도 이제
쿠버네티스나 그런 기반으로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쿠버네티스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 쿠버네티스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쿠버네티스를 관리할 수 있는 렌처라는 것도 추가로 적용해서 좀 더 큰 범위의 향후에 발전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그럼 왜 데브옵스를 써야 되고 왜 CI/CD를 써야 되고 왜 클라우드나 컨테이너를 써야 되는지 대한 내용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결국 레벨이 올라가고 저희가 바라보고는 지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왼쪽이 꼭 나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지만, 모노리틱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결국은 이 모노리틱 자체가 클라우드향을 바라보면 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향을 바라본다는 건 내가 여러 가지 스케일 아웃 할 수 있고 이 세션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꼭 모노리틱이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그러면 모노리틱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MSX은 어떤 게 다르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는 없거든요. 모노리스의 장점도 있습니다. 간단한 개발, 간단한 배포, 간편한 확장. 왜냐면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히 확장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분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배포도 복잡하고 분산하기 때문에 서버도 많이 뜨기 높은 메모리나 자원을 많이 소비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큰 장점이 많겠죠. 하나가 배포가 고장이 나면 그 배포만 고장 나서 격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따로따로 뜨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런 기술 스택을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모노리스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쓰기 때문에 그 하나에 대한 개발 생산성 저하도 되는 것도 있고, 장애가 나면 전체적으로 조그만 장애라도 전체적인 장애가 한 번에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 꼭 모노리스 써라, 어떤 거 꼭 마이크로 서비스 MSL 써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수준을 봐서 어떤 부분이 더 맞느냐. 즉 업무의 복잡도나 그런 걸 봤을 때 업무의 복잡도가 높지 않다면 잘 만든 모노리스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업무가 점점 복잡하고 고도화가 되면 MSA를 쓰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따라서 이제 도커가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도커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화다. 컨테이너화 시켜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잠깐 격리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 거고요. 네, 이미지는 컨테이너화된 이미지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고, 즉 컨테이너가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실제적으로 인스턴트에서 실제적으로 메모리에 올라가면 컨테이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컨테이너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왼쪽에 보시는 게 도커 컴포즈는 도커를 이제 자동적으로 배치처럼 여러 개 실행하는 부분이고,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즉 도커가 만든 컨테이너 자체를 여러 개 여러 개 관리해질 수 있는 화면이다. 그래서 즉 여기서는 컨테이너가 되게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쿠버네티스나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환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폐를 적어 놨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정의나 그거는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제 회사에서 만든 HKS는 어떤 기술 스택을 갖고 있냐면, 코어라는 기본적인 쿠버네티스 관련된 환경과 CNI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코어에 포함될 수 있긴 있지만, 여러 가지 CNI 중에 칼리코를 선택했고, 옵저빌리티라는 이런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은 프로메테우스랑 그래파나를 통해 가지고 수집하고 그거에 대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요.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엔진엑스에 대한 잉그렉스에 대한 걸 엔진엑스 썼고, 메탈LB, 즉 저희는 베어메탈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메탈LB 사용해서 구성했고요. 데브옵스는 정보 공유한 XU키, 그다음 Git, 형상 관리한 Git를 썼고, 자신은 아까 전에 보신 소나큐브를 썼고요. 넥서스는 라이브러리 관리 용도를 썼고, 그다음에 마리아DB 같은 경우에는 이 데브옵스 툴 자체가 또 자체 DB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DB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모스트라는 그런 공유 환경을 써가지고 이런 환경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뒤에서 간단하게 화면들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컴플러스랑 유사한 XEQ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즉 여기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적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 계속 쓰게 되면 거기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컴플러스라든가 이런 위키 페이지는 XEQ가 뿐만 아니라 꼭 어떤 걸 쓰더라도 꼭 쓰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Git는 기존에 있던 Git 화면과 거의 유사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라이브러리 관리, 즉
이미지 리스트 쓸 수 있고 라이브러리 관리도 이렇게 따로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소나큐브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소나큐브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 파이프라인에 이 레거시 환경과 동일하게 이런 파이프라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젠키스는 그 쿠버네티스 상에 쓰는 젠키스는 기존에 쓰는 젠키스랑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따로 떠 가지고 에이전트들이 동작하는 방식이다라는 걸 잠깐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기존에 쓰는 방식은 기존에 있던 젠키스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거의 GitHub와 유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GitHub을 통해서 여기다가 관련되어 있는 뭐 알람이라든가 뭐 장애가 났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사용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기존에 있던 이런 여러 가지에 있는 매트릭을 다 수집해서 그런 수치를 수집해서 보여주 그 수집을 하고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수집된 내용을 통해서 뒤에 있는 그래파나 즉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화면을 통해서 그런 화면으로 배포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기존에 있던 레거시 화면, 레거시 데브옵스 툴체인 화면과 그냥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있는 툴체인 봤을 때 내가 필요한 오픈 소스를 조합해서 그런 오픈 소스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은 내가 쓰고 싶은 내 프로젝트, 내가 쓰고 싶은 환경에서 그런 오픈 소스를 쓰게 되면 이런 오픈 소스들이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그런 툴체인을 구성해 가지고 그런 툴체인으로 내 프로젝트에 적용하면 결국 그것이 내가 쓰고 싶은 데브옵스 툴체인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 툴체인을 통해서 결국은 저희는 데브옵스 문화, 즉 개발과 운영이 같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자료를 발표해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뭐 내용이 좀 많아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내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관련된 걸 한 번씩 보시고 '아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런 거 하시면 관련된 뭐 메일이나 그런 걸 좀 더 주셔도 제가 더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나도 데브옵스 툴체인 한번 구성해 보고 싶다.' 하시면 그런 여러 가지 오픈 소스를 조합해서 한번 툴체인을 구성해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